안녕하세요. 주익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예, 비상하고 있고 정말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도 저점이고, 여기에 이제 월요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이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요거를 좀 주주분들과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미 데이터 센터에서 LFP ESS 열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이 LFP ESS에서 어떠한 독보적인 입지를 먼저 선점을 했는지 요거를 좀 주주분들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LFP ESS용에 대한 양극재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 늦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뭐 단순 뭐 테마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양극재를 초과시킨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가치는 테슬라도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데이터 센터에서 LFP ESS에 대한 어떤 위치를 차지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부분은 JP 모건이 문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했는지, 자, 요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 세 가지 내용의 결론만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버스 이제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출발했고 목적지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 목적지까지는 한 4시간 거리야, 여러분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좀 먼저 우리가 보자면은 이제 9월이죠. 이게 추정 실적인데 이제 8,797억 원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7억 원입니다. 그래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서프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년이죠. 전년과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거의 이제 20배 이상 차이 나는 영업이익을 월요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교해봤을 때 20배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가지고 매도의 근거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이 3분기 실적 자체가 북미 데이터 센터 LFP ES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주고 있다라는 반증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코 퓨처에 봤을 때는 얘가 4분기 들어서 실적이 약간 주춤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변성이다 보니까는 빨래줄처럼 더욱더 팽팽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튕겼다가. 그러니까 지금 3분기만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는 뭡니까? 얘는 실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금 추정 실적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중률이 95%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취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결국 더 간다라는 반증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의 고점 24만 3천 원이 고점이 아니라 이게 실적 발표로 인해서 20배 뛰는 거니까는 이게 그럼 저점이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면은 LFP ESS 있어가지고 어떻게 눈에 보이게 유리한 위치를 슈퍼 을로 자리를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LFP와 3원계의 셀 비용 구조 비교인데요. 자, 지금 이제 뭐 다 ESS는 LFP를 쓰고 있으니까는, 근데 LFP를 봤을 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최강점은 뭡니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포스코 퓨처엠만의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음극재입니다. 음극재. LFP ESS에 들어가는 음극재는 주로 이제 천연흑연에 대한 음극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대략 LFP 배터리에서 7%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원계도 음극재가 이제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는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음극재라는 게 공급망이 중국이 다지고 있어요. 근데 리튬 자체는 미국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리튬도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다 중국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면 어떻게 된다? 흑연이라는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은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휘토류처럼. 그러니까 흑연은 휘토류랑 거의 이제 결이 비슷한 광물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됩니다. 수도꼭지 잠그면은 큰일 나버리는 광물로.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게 비중별로 차지 않아요. 비중은 별로 차지 안 하지만은 중국에서 통제시키면은 결론적으로는 난리 나는 광물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든지 이쪽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여유롭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고 포스코 퓨처엠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로만 놓고 봤을 때도 슈퍼 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중국이 히토리 통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테슬라에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포스코 퓨처엠 천연 흑연 음극재, 천연 흑연 이거 곧바로 지금 계약 터졌잖아요. 6,710억 원. 곧바로 터졌잖아. 테슬라 쪽이랑.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음극재에 대한 입지가 LFP ES에서 확연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테슬라 공급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천연 흑연이 단순히 ESS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기차 LFP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나 기분 상해. 응? 나 기분 상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테슬라 이제 XAI죠. 테슬라 XAI의 ESS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이제 흑연 단가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흑연 단가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계약에 대한 이제 구조죠. 계약 구조를 이제 우리가 뭐 5년 단위로 했는데 한 우리가 15년 단위로 합시다. 다만 우리가 올린 가격에 대해서 약간은 좀 DC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협상 자체에 대한 부분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지금 더욱더 날개를 펼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는 더 많은 ESS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뭐 테슬라만 놓고 보면 이 정도인데 엔비디아는 연간 이제 2028년부터 연간 3천조 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ESS는 테슬라보다 이제 100배 이상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 이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100만 장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의 16.8기가와트시 정도의 LFP ES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출한 기준이 이제 통상 적용되는 12시간 기준. 그래서 이제 이 12시간 기준이 정전 대비 이제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는 하루 전력망 사고나 피크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넣어서 16.8기가와트시지 중간 기준으로 상향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ESS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계약이죠. 이때 나온 계약은 천연 흑연 대략 역산했을 때 55,363톤의 천연 흑연 계약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테슬라가 얘네들이 이제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때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에 있어가지고 벨트를 지금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히 매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언급한 부분이 PFE 규정에 좀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금지 외국 기업이 해당하는 기업 조직이 미국의 세액공제 프로젝트 참여 시 이제 세액공제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건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ESS도 미국산 55% 기준이 의무화예요, 여러분들. 의무화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냐면은 총 투자 금액의 30%를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IRA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이러한 지금 이제 하이퍼 스케일 뭡니까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K 배터리의 LFP ESS를 취급을 해야지 결국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게 다만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는 ESS 배터리 셀을 아직까지는 자체 생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국의 공급을 받아서 지금 조립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제 LG 엔솔이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메타, 아마존, 그렇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모든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ESS에 있어서는 탈중국의 주요 대안으로 지금 LG 엔솔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 엔솔이 ESS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흑연을 공급해주고 있는 게 하나죠. 바로 포스코 퓨처엠.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 대안책이에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 자리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흑연을 공급해줄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 데이터 센터 LFP ESS에서 이거 뭐 단독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슈퍼 의뢰 자리는 미리 지금 선점을 했기 때문에 LFP ESS 양극재가 뭐 늦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뭐 시간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음극재 쪽에서는 미국의 어중이 떠중이들 다 제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흑연을 포스코 퓨처엠처럼 수만 톤처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요. 많아봤자 1,000톤이에요. 흑연을. 많아봤자 1,000톤 생산한다고요. 말 다 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부분은 JP모건이 문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요걸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께 당일 매일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주식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챙겨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공유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지금 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JP모건의 문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요 부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 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블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 차에 이렇게 15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 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JP모건이 이제 10월 21일 날에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자, 타이틀 자체가 ESS 배터리죠.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이다. 스트롱 모멘텀이다. 미쳤다. 이건 미친 모멘텀이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ESS의 성장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늘어나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한번 살펴보자 라는 보고서 문건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 줄 핵심을 보면은, 자, 성장치가 어떻게 됐다. 글로벌 ESS 배터리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2배 성장했고, 2배 성장했고 9월 기준 58.8기가와트시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25년 올해는 80% 성장인데 내년 되면은 이 성장세가 약간 주춤할 수도 있지만 30% 성장 전망으로 재확인을 했다. 검증에 검증을 했다. 그래서 지역 업체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점유율 97%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K배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뭡니까? 얘네들의 점유율이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의 점유율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내년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의 점유율이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209% 증가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점유율이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얘네들의 빈자리, 아직 자리를 안 비웠으니까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냥 딱 이게 보고 있는 거고, 딱 이제 비집고 들어갈 자리 보고 있는 거고, 결국 내년 되면 떠나니까. 안 그래도 주말에 거시안이죠. 주말에 거시안이 미국의 3조 배터리 투자 계획 철회했잖아요. 철회했습니다. 뉴스 나왔잖아, 주말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만으로도 내년 되면 얘네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포스코 퓨처엠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흑연에 대한 점유율을 안방 터줏대감처럼 차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JP모건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냥 성장이 얼마나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지금 미국의 안방을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이 안방에 대한 점유율이 결국 줄어들면은 누구의 점유율이 늘어난다. 포스코 퓨처엠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문건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JP모건 입장에서는 이제 이겁니다. 정책에서 봤을 때 정책적인 중국 15차 규획, 유럽에서도 이거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이 정도의 지금 ESS가 계속해서 지금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OBBA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ITC 자격 영향이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블랙아웃이죠. 정전이 수없이 일어난다. 안 그래도 이제 뭐 미국에 계시는 이제 제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하루에도 정전이 2번 정도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엔비디아라는 공룡이 데이터 센터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ESS는 뭐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의 문건을 이제 이전 리포트죠. 비교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성장이 재확인됐기 때문에 25년 4분기에도 V자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체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4분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이 추정 실적이 약간 좀 꺾이잖아. 영업이익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꺾이는데 이거 내가 약간 뭐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뭡니까? JP모건이 간다라고 하니까 봐야겠죠. 끌고 가야겠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수요 인식 변화, 관세도 이제 뭐 거의 얘기 다 됐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언급했잖아 어제 토요일 날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업체 대미출하 209%로 우려 대비 견조하지만은 얘네들이 줄어들면 포스코 퓨처엠의 점유율이 올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는 중국의 점유율이 미국에서 내년부터 확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도 파죽지세로 치고 오르겠죠. 요거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가격이 인상이 되겠죠. 그럼 수익성 더 좋아지겠죠. 공급자 우위 시장이겠죠. 디램처럼. 지금 현재 디램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우위잖아요. 디램 가격이 맨날 눈 뜨고 일어나면 올라가니까. 요거처럼 포스코 퓨처엠이 우위인 시장이다. 특히 나 흑연 쪽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는 AI 센터 가격 그리고 이제 정책 여기에 삼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입이다. 이제 단추 하나 첫 번째 단추 이제 잘 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게 좀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든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